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그 30대 남성. 네. 이 사람 2심에서 징역 30년 줬는데 사건 발생 1년 만이에요. 예. 근데 이게 1심에서 25년이었었어요. 아. 근데 5년 이게 업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이 살해한 이 범인 이름은 설 씨예요. 31살. 설모 씨. 설모 씨인데 네. 작년 7월 달에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야, 이거 진짜 그 출근길에 나서는 옛 연인이에요. 옛 연인. 그 여성을 그 흉기로 여러 번 찔러갖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분이 비명소리 막 지르니까 비명소리 듣고 나온 어머니가 말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도 칼을 휘둘러가지고 다치게 했거든요. 예, 그렇다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 여성분이 결별하자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쁜 놈이 몇 달 동안 이 여성분을 스토킹하고 폭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계속 그 방송에서 했지만 네. 딸이 범행 현장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거 있었다며요. 엄마가 네.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현장을 딸이 다 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자식 새끼 앞에서 아무리 미운 적어도 왜 사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보는 데서 그 원래 가족이 보는 데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나쁜 짓도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지켜보는 가운데 근데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판부가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내 이 딸이 사망한 여성의 딸이 그거 다 지켜봤다 엄마 죽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봤다는 증거 없다는 거야. 또 봤어도 이 범인이 딸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버린 겁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모친이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서 심각한 상해를 가하면서 기어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지 못하고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 할머니와 범행 현장을 목격해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2심이 얘기하면서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살인했다. 보복살인을 봐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받은 일에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 폭행과 그러니까 때리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스토킹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인 괴로움을 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이 마련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등의 앙심을 품고 그게 보복범죄야. 그거에 보복할 목적으로 고수당일날 식칼을 구매했고 그날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더 살상력이 좋은 칼을 또 구매하는 등 살인범행 의지를 확고히 구척하고 결국은 이렇게 살해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심은 25년이었어. 1심. 25년, 이건 너무 가볍다. 이 범행에 비해서. 그래서 플러스 5년. 그래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럼 교수님 아까 사진 보니까 얼굴하고 가렸던데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어린애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이의 신상이 밝혀질 걸 우려해서.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어떤 이 신원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제 아마 이 딸의 신상이 밝혀지는 거 이런 것 등등. 이건 이제 또 피해자 가족하고도 협의를 좀 해요. 그렇죠. 협의를 좀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게 정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그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살해까지는 아니고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공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 측에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신원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사 남자가 얼굴이 공개가 되면 자기가 이제 바로 부부식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상이 노출된다. 그래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신상공개위원회를 실시하더라도요. 네. 반드시 그 유가족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 출근하는 여성을 쫓아가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찔러서 현장에서 살해했다면 이게 징역 30년도 이게 절대로 이게 그 과하다고 생각 안 듭니다. 이거. 네. 이건 뭐 예전에 사형이 활발할 때 같으면 사형감이죠 이게. 거기다가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 엄마. 애들까지 어머니도 애들까지 잘못하면 생각나요. 죽을 예. 뻔했잖아요. 예. 중상 입었는데 아이도 어머니도. 충격 먹었고. 나쁜 놈이지 말이야 이거 비구라고. 아유.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 그 다행히 그래도 어머니라도 살아서 그 손주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쪽 전문가시니까 그 누가 나랑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내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남자친구가. 근데 갑자기 헤어질 거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스토킹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좀 좋을 것 같냐.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이게 받아서.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늘상 얘기한다 그러면 네. 신고해라밖에 없거든요. 예.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이래가지고 그 해야 됩니다 하고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할 거 다 했잖아. 이거 하고 다 했잖아 지금. 할 거 다 했잖아. 예, 경찰에 맞아요. 신고하고 맞아요. 신변보호 요청하고 예. 아니 신변보호 요청은 아니지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다 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죽기 살기로 간 이런 놈이 있다면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신고해라, 뭐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라 이런 거를 조언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회의감 느낄 때도 사실 많아요. 저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면 좀 치사하지만요. 네. 휴대폰 번호 바꾸고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요즘에 맞아요. 오직하면 제가 그런 법치국가에서 사실은 이건 조언 사항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하면 이제 요즘에는 그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법의 한계. 국가가 세금 받는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아프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은 최악의 경우에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휴대폰 완전히 바꿔버리고 네. 그냥 그 새끼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이게 되냐고. 직장이 생기는 사람, 직장인 사람 하루아침에 이직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큰 대안이 이런 그 보복범죄에 의해서 범행을 하면 그래서 보복범죄, 보복살해라면 사형까지 저게 돼 있잖아요.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꾸 저는 그런 새끼들은. 그러면 두 번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안 당하죠. 그리고 스토킹 범죄 초반부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다스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러면 5년 때릴 만한 건 5년 때려줘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